공모진단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로 오늘 먼저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요즘 시장 난이도가 많이 높으시죠, 시청자님? 네네. 까다롭죠.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롯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 사신 가격 네네. 얼마실까요? 6,000원에 15%입니다. 그래도 수익 내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근래 들어가셨나 봐요. 아닙니다. 이거 예, 1년이 다 돼갑니다. 아, 1년 더 되셨어요? 네. 오래되셨군요. 네. 들고 계신 동안 조금 무거웠네요, 움직임이. 네. 네, 최고점이 한 힘들었습니다. 7,000원 근방에서 나왔는데 그때 안 파셨군요. 제가 네. 높은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네. 계속 그 단가를 좀 낮춘 겁니다. 아, 이게 그럼 단가를 낮춘 게 6,000원대이시군요. 네네. 로체 시스템인데 지금 그래도 수익으로 전환이 되신 상태여가지고 어떤 점 봐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한 매도 시점을 네. 잘 못 잡겠는데 네. 이 요즘 뭐 한참 반도체 싸니까 맞아요. 예. 이게 장기로 봐도 되는 거는지 아니면 예, 뭐 장기로 입점하셔야 갔다가 될지, 지금 장기로 끌고 왔는데 네. 조금 더 봐도 되는 건지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희망 매도가는 있으세요? 팔고 싶은 가격대? 첫 번째는 제가 이거 8,000원 넘겨보고 들어간 겁니다. 8,000원을 잡으셨군요. 야심 가시네요. 8,000 한 중반대를 잡았습니다. 아, 그때까지 보셨어요. 네네. 지금도 변함 없으십니까? 그 예상하고 계신 목표가요? 지금은 제가 네. 흔들려서 그때까지 너무 그쵸. 오래 기다려 놓으니까 네. 그때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목표가 약간 흔들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저희도 한번 볼게요.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보다 훨씬 큰 목표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왜 못 팔고 지금 장기 대응을 하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박주영 의원님. 지금 현실 감안해서 조금 전략 수정 필요할까요? 목표가에 대해서? 시청자님 이 종목 최근에 실적 확인하셨죠? 네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장도 좋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조금 괜찮은 거가 조금 변동성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 목표가를 원래 잡았던 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실적을 네. 확인하셨으면 목표가 8,000원 정도 보신다고 그랬어요? 8,000원 중반대에. 예, 그 정도 봐도 될 거예요. 예산 좀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그 이송 장비 회사거든요. 롯체 시스템즈. 이와 비슷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사이맥스라는 회사도 그 이송 장비 그 반품이라든가 그런 쪽인가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이제 천장에 매달아 가지고 반도체를라든가 어떤 물건들 완성체 제품 자체를 이동시키는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로봇 관련 쪽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회사는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 쪽만 관여를 하고 있어요. 본래 이들 회사들이 대체로 특성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회사가 아무래도 삼성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반도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송 장비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매출액은 거의 90% 정도가 반도체 쪽에 나오고 거의 삼성전자 중심의 매출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업 보고서 좀 들어가서 왜 이렇게 예사가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매출액이 390억 원에 영업이익 한 60억인가 됐는데 작년도 1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액도 한 3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급성장을 했는데 분기에 아마 최대 실적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보고서 좀 들어가서 이런 회사는 이제 수주니까 장비회사니까 수주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주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동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020년도 연말에 수주 잔고가 299억, 300억이 채 안 됐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84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 넘게 증가한 거잖아요. 이번 분기도 봤더니 수주 잔고가 거의 비슷해요. 8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수주 잔고가 150억까지 증가됐으니까 1분기 실적 자체가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수주가 잔고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상당히 추세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본다면, 회사가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50억 정도 나온 회사니까 단기 순이익도 거의 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밸류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단기 순이익 54억, 영업이익 63억이니까 최소한 못 나가더라도 올해 150억 정도 곱하기 상한달 200억 정도까지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못 나도 15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단기 순이익 95억 정도 좀 되는 거지. 작년도도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실적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해보면 주당 EPS가 한 1,2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6,000원대 기준으로 본다면 PR이 5배 되는 수준입니다.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회사들 원익 IPS 기준으로 보면 PR이 적정하게 시장이 안 좋아하더라도 최소한 PR 10배에서 12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회사 적정 주가는 12,000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이송 장비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어요. 할인을 받거든요. 과거에 사이맥스도 그래서. 그래서 7, 8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또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청장이 목표했던 가격이 8,000원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분석상으로 최소한 9,000원 이상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견조합니다. 우리 청장님 1년 동안 가지고 계셔서 수익은 못 냈지만은 다른 종목들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게 결국 실적이 좋게 나와서 차트 보시다시피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이 5월 13일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종가상으로 지금 거의 고점 근처예요. 이게 충분히 장이 안 좋아서 못 가고 있는 거지. 장만 좋아지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종목도 약간 움직임 전개다가 좀 다시 주춤거리고 있는 쪽인데 아마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약세, 하반기 때 갈수록 좋아진다. 삼성전자도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가는 안 좋았지만은 그렇게 본다 한다면 롯데 시스템들은 하반기 정도 진행이 좀 되면 차트로 본다 한다면 신고가가 7,300원 정도가 보이는데 사상 최대 일적이기 때문에 차트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고 있는 8,000원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1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약간 장기 투자 성향이니까 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편안하게 또 회사가 재무 내용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부채비율 60%밖에 안 된 회사고 또 전환사채라든가 그렇던 물량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 8,000한 500~6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밀어붙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님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생각하신 목표가요. 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단가가 낮춰지는 효과는 없고 지금 목표가 들으시고 더 사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더 사시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의원님? 추가 매수니까 15%잖아요. 10% 정도 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000원, 2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주가가 안 내려올 거예요, 쉽게요. 6,000원대 정도까지 만약 내려온다 한다면 좀 네. 사셔도 좀 되지 않겠는가. 네. 장기 농사에 큰 결실 맺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소리 밝아지셨네요. 롯데 시스템즈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셨다고 하셨는데 깔끔하게 네, 교통정리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게시판도 좀 바쁜 것 같은데요. 네, 박예린 캐스터.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 15,20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갖고 계신 시청자님 신남님입니다. 1년 전쯤에 진입하셨다고 하는데 1년 전쯤이면 작년 말쯤에 13,000원대로 떨어질 때 조금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올랐다가 최근 3개월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저런 걱정 떠오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얼른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가 위치가 어떤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고객사가 또 있는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아무래도 2차전지 이제 장비 쪽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오늘 SK그룹주하고 LG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SK그룹주가 240조 정도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LG가 106조 2차전지 파트에 당연히 비중들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양극재보다는 장비 쪽 당연히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 쪽이 올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장비 쪽으로 올해는 좀 보고 있고
양극재 많이 밀었었죠. 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메코프로벤, LNF 양극재 4,000억 많이 밀었었는데 올해 양극재 파트들은 뭐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매매 파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 실적을 끌어다 썼으니까 장비 쪽은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캐파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장비는 뭔가 사야 되겠죠. 그래서 섹터와 종목 선정은 일단 나쁘지 않아요. 숲은 잘 보셨는데 이제 장비 쪽 종목을 보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장비는 이제 급한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립 공정의 원탑은 M+. 조립 공정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뭐 스태킹, 노칭기, 탭, 웰딩기, 뭐 패키징 뭐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장비를 만드냐에 따라서 또 난도가 또 틀리고 자동화 공정만 하고 있는 또 업체도 있고요. 대장주는 PNT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PNT, 하나기술, 코인테크, M+, NCS, A-프로 등등이 있는데 색채가 각각 전부 다 틀립니다. A-프로는 아까 우리 캐스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 과정 중에 활성화 공정이 마지막 단계죠. 활성화 공정에 해당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반도체 공정의 후공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를 테스트하는 마지막 공정이 이제 활성화 공정입니다. 그런데 뭐 소식은 좋아. 2월 달에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공시가 있었거든요. 계약 공시를 냈었고 오늘 나온 소식이죠. 오늘 96억 정도 계약 공시를 또 냈습니다.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뭐 한 8개월 정도. 내년 5월 정도까지, 3월까지인가요? 내년 3월까지 단일 계약을 했더라고요. 실적이 분명히 이제 단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시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정 공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문제는 주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단가 좋고 뭐 비중 적절하고 어느 정도 구력도 되신 것 같고 파동 모양의 실적 공시까지 보면서 2차전지 장비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견인차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내다보신 건 정말 해안이 깊은 것 같은데 근데 선택이 굳이 A-프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흔적은 보여요. PNT 먼저 대장주를 보시죠. 수주 잔고를 보면 PNT입니다. 이건 반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싸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좋은 밸류에이션, 좋은 종목에 좋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을 때 저점에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좀 예의가 좀 틀리죠. 올라가면 좀 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사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M+가 있지 않습니까? 조립 공정이 있는데 여기는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회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A-프로를 사셨어요. 그러면 실적이 갑자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견인차,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쪽이 M+나 하나기술 쪽, 뭐 코인테크보다 A-프로가 많느냐?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2월에 나온 계약이 있고 오늘 나온 계약이 있는데 합쳐봤자 300억 정도거든요. 300억 정도에서 매출을 끊었고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률로 반환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보다 여기는 이제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SDI 쪽이죠. 무조건 하나기술 무조건 SDI 쪽입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이 2천억, 영업이익이 159억. 작년 대비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 안 좋을 때도 주가는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NCS 그리고 M+, 뭐 PNT는 대장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A-프로입니다. 그러면 진입 타점과 어떤 단일 계약 이런 시세를 봐서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공급 계약 나올 때만 결국은 주가의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활성화 공정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급한 공정하고 조립 공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부분도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진입 타점이 오늘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뭐 안 좋다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바닥입니다. 안 좋을 때 사야죠. 그래서 잘 하셨고 주가는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물대 소화하고 2만 원까지는 안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코스피가 못 가고 코스닥이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뭐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대외 변수 때문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시간 투자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무난하게 19,500원 설정하면 단기 목표가까지는 바로 올라가지 않겠나.
따로 손절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적 계약 공시를 이미 냈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고 목표가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남님의 A 프로, 네, 정말 신나실마다 목표가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하게 종목 하나하나 두 분이 점검해 주셔가지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유튜브 조금 더 봐주세요, 박예린 캐스터. 네,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모트렉스 이인성 님이고요. 모트렉스 34,800원에 진입하셨고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었던 모트렉스가 지난주에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가 급증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관리에 조금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도 이 모트렉스 무상증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박준현 운용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아침 방송에서 2월달 초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같은데요. 그때가 아마 29,000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회사가 액면 병합을 했고, 액면가 500원짜리를 5,000원에 병합을 했고, 어디가 최근에 또 보니까 무상증자를 무려 200%를 했어요. 활발하게 병합 내지는 무상증자. 병합은 물량을 줄이는 거고 또 무상증자는 물량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병합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무상증자를 대폭적으로 하기 위해서 액면 병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자,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 봐야 되는데 아마 운송장비 쪽에 그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이제 본업 자체는 본래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차량의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차량의 어떤 운전자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랬던 부분이라든가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근데 회사 실적은 뭐냐?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실적이 작년도 최대 실적이 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회사가 전진중공업이라는 중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전진 로봇이라는 중국 로봇으로 바뀌어 있을 건데, 그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이게 중장비 회사의 실적이라 보시면 돼요. 작년도에 전진중공업만 단기 수익이 188억 났으니까 지분 100%니까 고스란히 거기 반영돼 있을 것 같고, 회사가 1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실적 좋습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아마 100억대 정도 좀 되는 것 같고 단기 수익이 80억 정도 되는 거니까 대충 추정을 해보면 영업이 한 400억 정도에다 단기 순이익이 3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가 좀 되는데, 작년도 35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한 10% 정도 성장할 거고, 단기 수익은 작년도 이제 일회성 아마 비용이 좀 빠져나가면서 17억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아마 단기 수익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한 320억 정도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종목 밸류를 딱 계산해 보면 발행 주식가 800만 주니까 주당 EPS가 4,000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상증자가 이슈가 있는데, 무상증자가 6월 27일 날이네요. 보니까 기준일이. 그러면 6월 26일이 평일이면 6월 26일 날 권리락이 좀 되겠죠. 자, 이제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회사 주가가 42,2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게 무상증자가 반영됐느냐 안 받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의 적정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 중장비 쪽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물론 자율주행과 관련된 한다면 좀 더 높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 실적은 대부분 다 전진중공업과 관련된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 기계업종에 어떤 PER을 본다 한다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게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뭐 DY파워 같은 경우도 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게 진성 TEC가 12배 정도 되는 거니까 10배 정도가 적당해요. 그러면 4만 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입니다. 근데 무상증자 200%라는 파격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34,000원대에서 4만 원 초가 올랐어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사셨으면 이때 팔아셔야 되는 겁니다. 반영돼서 2배, 200%, 본래 무상증자 100% 하게 되게 되면 한 20%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20%, 30% 정도. 근데 200% 했기 때문에 종목이 32,000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무상증자 반영된 가격 자체가 4만 원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4만 원을 전략은 뭐냐? 6월 27일 안에 4만 원까지 올라오면 무상증자 안 받고 파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36,000원 정도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무상증자 받고 받는 날 아침 시초가, 그러니까 6월 26일 날이 권리락이 평일이면, 제가 달력을 안 보고 있는데 평일이면 그때 권리락 되지 않습니까? 200% 권리락이니까 아마 주가가
아마 팍 떨어지겠죠. 200% 고작 반영되면. 그때 그 시초가의 주가가 팍 올라옵니다. 한 10% 정도. 그때 시초가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량 매도하고 갖고 있는 주식의 200%는 나중에 한 달, 2주 있다가 신주 물량이 상장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은 발표 전에 무상증자 권리약 전에 주가가 4만 원 근처 올라오면 무상증자 안 받고 파는 전략. 현재 36,000원 아래에 있으면 무상증자 권리약되는 시점에 보유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나머지는 200%에 해당되는 물량 자체는 2주에 있다 상장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월 26일 보니까 제가 달력 보니까 일요일인데 그럼 24일 기준으로 금요일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 보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금요일 날 네. 권리약되는 시점에 아침 시가가 팍 맞아요. 올라옵니다. 네. 10% 이상 올라오는데 그때 아침 시가에 4만 원 동시효과에 넘기는지 안 그렇죠. 동시효과 넘기는지. 전에 파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아주 너무 명확하게 내주셔가지고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전략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선생님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주문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네, 영진약품 네. 5,230원에 20%입니다. 20%. 영진약품 들고 계시는 동안에 수익권 오신 적 있으세요? 손자님? 없어요. 없으시죠? 한 3, 4월에 사셨나요? 사신 가격? 3월 말에. 3월 말에. 네. 아, 지금 4,100원대가 기록이 됩니다. 다른 뭐 제약바이오 요즘에 좀 튀는 거 보면서 더 속상하시겠어요? 영진약품 들고 계시면서. 뭐 속상한 거보다 네. 저 옛날 GS 글로벌도 한 20몇 % 빠지다가 올라가고 팔았는데 아, 예.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려갖고 이건 좀 약간 적자가 네. 축소가 되지만 다음엔 흑자가 날면은 좀 올라갈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해갖고요. 안이송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판단 저희 같이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질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바닥 아직 못 잡은 모양새가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4,015원에서 저가 만들었고 못 올라오네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고 갈까요, 말까요, 김민 전문가님? 보니까 시청자님이 이제 3월 29일 날 사신 것 같거든요. 차트 모습 먼저 보시죠. 네, 제가 지금 네모칸을 쳐놨거든요. 장대 양봉 윗꼬리가 좀 달렸고 아무래도 이걸 보고 3월 말에 사셨다고 하시니까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은데 영진약품의 뭐 시황보다는 기술적인데 좀 우위를 두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날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는데 이날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3월 29일이 경이신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한 5,700원 정도 내다 보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영진약품은 뭐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오 의약품 회사가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결국 소송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취소 소송이 있어가지고 승소 소식 때문에 재부각돼가지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부각되면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나이백이라든지 ST큐브라든지 뭐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뭐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빅파마들과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그냥 제약업체입니다. 제약업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나 바이오 시밀러하고는 다르게 제네릭 제품,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을 그냥 찍어서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약업체들은 슈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보게 되면 뭐 셀리버리라든지 셀리드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좋은 점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기준 좀 올랐습니다. 19% 정도가 올랐지만 여전히 적자고요. 적자폭이 줄어들었더라는데 이제 뭐 좀 우위를 둬야 될 것 같고 2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를 살 때 실적 부분 갖고 살 것 같으면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우리 시청자님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 좋거든요. 근데 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 둘 때는 모멘텀에 더욱 우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진약품의 모멘텀이 있느냐? 앞으로 지금 루마티스성 관절염학회가 6월 1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양약학가 있고 그 다음에 US바이오 이 부분이 6월 달에 또 있습니다. 영진약품은 여기 나가지를 않습니다. 네. 나가는 기업들의 ST큐브, NG캠 생명공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뭐 등등 나이백
정말 많지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술력은 늘 말씀드리지만 CDCG, 이제 이중항체 기술력, 뭐 표적 항암제 이런 쪽인데 영진약품에서 표적 항암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겠지만 KTNG 계열사입니다. 여기가 지분을 KTNG에서 갖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반등시에 손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터졌던 날짜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저가가 4,015원인데 저점 깨지면 조금 더 위험해 보입니다. 물론 버티기를 하면 좀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버티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장주를 버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이 저는 뭐 등락 과정 쪽에 있지만 기간은 좀 열어두시고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6월 15일까지는 좀 버티십시오. 제 주관을 명확하게 전달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FMC까지는 좀 버텨보자. 그리고 학회가 있으니까 6월 20일까지 뭐 학회가 총 한 3개 정도가 학회가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 시에 좀 줄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목표가는 뭐 지금 오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도리를 발휘하셔야 돼요. 반등 목표가는 4,900원. 그리고 밑으로 4,015원 뚫린다고 해서 저점 이탈한다고 해서 손절하지 말고 6월 15일 FMC 넘을 때까지는 조금 버텨가지고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이는 부분으로 좀 포커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토마토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상담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S까지 예고해 주셨고 약간 매수가 조금 아래 단에서 한번 탈출 전략 고민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총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론 또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봐드렸고요. 다음 저 유튜브로 건너가 볼게요. 배 나왔다님. 네, 종목 퓨런티어 가겠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 오늘 종가 거의 금방이시고 비중이 10%신데 23,000원에 약간의 수익 내시고 물량을 조금 덜어내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물량 가져가는 방법 문의 주셨네요, 온 의원님. 예, 뭐 저도 뭐 처음 보는 종목이라 어떤 종목이냐 봤더니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예, 2월 달에 상장이 좀 됐는데 올해 뭐 상장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회사가 공모 가격이 15,000원이었고 보니까 경쟁률이 그 당시 이제 공모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무려 2,700대 1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공모 자금이 무려 회사 시가총액이 뭐 15,000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5,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1,500밖에 안 되는 회사가 공모 금액이 무려 8조 원이 몰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뻥튀기 된 건데 제 말은 예. 근데 이게 카메라 모듈 기업이거든요. 모듈 기업인데, 그래서 공모 이후에 공모 경쟁이 워낙 세다 보니까 39,000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빠지면 팔아야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회사 카메라 모듈 기업이거든요. 예, 카메라 모듈 기업인데, 회사 이제 일단 공모 가격이 15,000원이다. 그냥 그 시점에서 2월 달에 예사밖에 상장되지 않을 정도로 8조 원이 몰릴 정도고, 공모 가격이 상당히 수요 예측에 따라서 상당히 높았을 거지 않습니까? 15,000원이 상당히 높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공모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첫 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 5억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올해 지금 추정 실적이 작년도는 12억 정도 영업이익인데 올해 58억 정도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회사 이제 공모할 때 공모 가격 산정을 할 때 증권사 쪽에서 상대 주가 상장된 회사가 있으면 비교 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회사 투자 설명서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 공모 가격 15,000원 계산할 때 어떤 회사를 비교 평가를 했냐면 삼성전기, MC넥스,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비교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기를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거고 하이비전하고 딱 비교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이비전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회사거든요. 회사가 비슷해요. 예. 그러면 하이비전 회사하고 회사의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다 회사가 주가가 얼마짜리인지 나옵니다. 자, 하이비전이라는 회사 자체가 작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 435억 원에 당기순이익이 433억 났습니다. 작년도 실적 기준의 주당 EPS가 2,900원입니다. 현재 주가 19,000원이면 PR로 따지면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론티어라는 회사는 주가는 어떠냐? 프론티어라는 회사는 올해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쉽지 않은데, 58억, 46억이 단기 수익 나온다는 전제하에 한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594원에 PR이 무려 35배짜리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식 팔아서 어떻게 보면 하이비전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주가가 엄청 뻥튀기 됐다. 그래서 대신 종목 주가가 안 빠진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게 되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가 일반적으로 공개 물량, 공모 주식 보게 되게 되면 보호이수 물량이라 봐야 되는데 대주주를 그냥 특수 관계인 지분이 70%예요. 물량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주가는 그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로 봐서는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유가를 달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차익 실현 하셨다는데 매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2만 3, 4천 원대 상회하기 어려우니까 크게 중소형 종목들은 최소 양반에 30% 40% 목표 수익이 나야 가져가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 수 가격이 안 나와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16,000원대까지 빠져서 만시간 반등이 나왔는데 2만 3, 4천 원 정도, 3,500원, 4천 원 정도 근처에서 매도하고 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큰 지금 목표가를 가져가기에는 왜 무리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 남겨주셨으니까 2만 3, 4천 원 그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수익 더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다는 점, 네,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필요한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은 오늘 여기까지 봐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너무 이 전가 후약 패턴에 휘둘리게 되면서 힘 빠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략을 잡아나가야 되는 시장 움직임이거든요. 김민희 전문가님 내일장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바닥이 이제 어디냐. 근데 이제 지수 타겟팅은 늘 이제 하지 마라. 근데 뭐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도 많이 타겟팅 합니다만은 저도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뭐 다른 프로에서도 투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600선 밑으로 흘러내면 어김없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것은 위로 언제 가느냐. 2,700선, 2,800선. 근데 올해 절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러니까 반대로 늘 주식은 뭐 역발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면을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봉쇄령도 완화가 좀 돼가고 있고 하나씩 주고받았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돌면서 일본에 갔을 때 대중관세 완화하겠다 이런 좀 호재 이야기도 했고 또 악재 이야기는 때만 침공하면 우리도 같이 전에 전쟁하겠다 이런 것도 좀 악재 부각이 됐겠죠.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결국 봉쇄령이 끝났다면 더 시장은 지금보다는 단계가 높겠죠.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요소들은 이미 주가에 이제 다 선반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월에 이번에 FOMC가 끝나면 7월 FOMC는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익숙함이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하락 국면인 건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단지 반등의 기간이 언제일 것이냐 이건데 저는 등락 과정은 이제 지속되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이제 선반영 과정이다. 그리고 뭐 대형주 등 요즘 보면 중소형주 등 그런 거 가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도 보면 뭐 대형주도 OCI가 소형주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솔직하게. 오늘 신재생 파트들 다 좋았어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결국은 이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을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5불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에요. 마지막 키는 원달러 환율인데 그래야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신흥국 시장인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환차선 때문에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고 이번에 FOMC까지만 조금 견디시면 좋은 결과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자꾸 선물로 조금 방송에서는 거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장난 비슷하게 등락 과정을 계속적으로 좀 되풀이하는 게 있죠. 이 부분이 좀 청산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하루 팔면 다음날 하루 사고 삼성전자 매도치고 딱 이 템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섹터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회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단기는 역시나 이제 하계 모멘텀이 있으니까 6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PCB, FPCB 그리고 테마단으로 좀 보자면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테마단보다는 우주항공,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쪽을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수익권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흔들리는데 반도체까지 넣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섹터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박주영 운용원님도 전략 들어볼게요.
예, 최근에 시장 악재는 저는 마지막 악재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마지막 국면 자체가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 자체가 경기 침체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좀 가파르게 전개되다 보니까 이 여파 자체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 현재 올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경기 침체 확률이 지난주에 30%대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40% 정도까지 12개월 내내 경기 침체가 진행이 좀 될 거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6개월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기 침체가 안 된다 한다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결국은 다른 것도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일단 경기 침체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저점을 확인이 좀 됐다는 쪽이고요.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는 확인이 좀 된 것 같은데 나스닥 시장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좀 떨어졌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반토막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재차 만약에 경기 침체된다 한다면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시장 자체가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상승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완화가 되면 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봉쇄 조치 풀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의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지수는 2,580포인트와 2,650 사이에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그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역발상승 주가 빠짐 사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는 그런 대응 쪽에서 향후 장세를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딱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딱 앞서 김민희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다 선물입니다. 외국 시장의 선물 매도 누적이 지금 8조 한 5천억 가까이가 되는데 최소한 2조 원 정도를 매도 부분을 줄여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3천억 정도까지 주식 사다가 결국은 선물 매도로 좀 바뀌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흘러내렸는데 결국은 외국 투자가들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 시점이 상승 시그널이다. 그때까지는 시장의 방향을 잡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종합주가 지수 2,650 내지는 80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 전개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실적 성장주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수급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개가 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또 내일장에 대한 준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시진도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저희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주시고요. 오늘 장을 복귀해 주실 명의는 김동현 전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안은 어떤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한 힌트 내주신다고 하니까 30분 집중해서 김동현 전문가 강의 들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